설명에 시작하기 전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기를 포기하시는 90%의 분들은 단순히 지루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아는 내용이라서라고요? 아니요, 지루해서입니다. 이 설명의 영상은 다른 설명의 영상과는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편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 혹은 하는 과정에서 겨우 이 정도의 지루함을 견딜 수 없다면 편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에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연고대 이공계 편입 관련 정보는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연고대 편입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연고대 편입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블리스는 연고대 편입 전문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초대형 학원도 아니죠. 하지만 이 작은 학원에서 올해 연세대 1차 합격자만 무려 93명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연고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3배수 비율대로라면 약 40명 정도는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만 93명이니까요. 저희는 불과 3년 전에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소규모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블리스에서는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약 40명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작년에 저희가 정확히 20명 배출했으니 2배 늘겠군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블리스가 연고대 편입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연고대 최종 합격자 비율이 높은지, 국내 유일의 연고대 전문 편입기관 블리스의 2025 연고대 이공계 편입 설명회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블리스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편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연고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핫쌤이라고 하고요. 제가 블리스 편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2025년 편입 설명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건데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합쳐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꼭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공계열 편입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의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 연세대 1차 합격자를 현재 94명 배출한 상태고요. 작년인 2023년에는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2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온라인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 11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파이널반 같은 경우에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규반부터 파이널반까지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총 94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4년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35명에서 40명 정도 이제 합격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왜 없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만 1차 발표가 있고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 발표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바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외에서 학원으로 넘어오게 된 지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합격자 이제 배출 현황표를 보시면 2021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외에서 학원이 막 된 시점이라서 4명, 그리고 10명, 그리고 20명이 작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명에서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가 각각 2월 2일, 2월 5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요. 그때 저희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자가 3배수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프하게 3분의 1만 잡더라도 이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오프라인에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나게 큰 대형 학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중소형 학원에서 이 정도 연고대 편입 합격자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키면서 배출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지금이 저희 블리스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블리스에는 총 8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모두가 이제 스카이 출신의 멘토님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수라고 부르지 않고 멘토님들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설명회의 목차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연고대 이공계 편입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각 과목별로 이제 편입 전략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고대 이공계 편입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연고대 이공계 편입 현황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3년에서 2024년 연고대 편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공계 편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을 드릴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가장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블리스만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의 VOC를 계속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생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합격자 배출 숫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블리스 2.0이라고 해서 다른 학원들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파트 2에서 연구대 이공계 편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그리고 학업기획서나 혹은 자기소개서까지 지구과학 빼고는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24년도 이제 모집 인원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도 연고대 편입 모집 인원은 고려대가 157명이고 연세대가 144명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023년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많이 뽑았던 거고요. 2024년 자체도 과거 기조와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모집 인원 자체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많이 뽑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3년, 2019년에서 2021년과 2022년에서 2024년을 뽑으면은 그 비교를 해보면은 한 50% 정도 뽑는 인원은 증가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왜 증가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통합수능, 문이과 통합수능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중도 이탈률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문이과 교차 지원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대 메디컬 대학의 선호 현상이 너무 심해졌어요. 보통 의대 블랙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끊임없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도전에 성공해서 재수, 반수, 편입 등을 성공을 해서 중도 탈락을 하고 의대로 의치한 약수로 가는 경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집 인원이 많아진 건 알겠는데 그럼 지원 인원은 어떻게 변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는 과거 3년과 최근 3년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경쟁률 자체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좀 튀었죠? 왜 경쟁률이 튀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모집 인원이 2023년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경쟁률이 정말 낮았어요. 어느 정도 낮았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7대 1인 학과들도 있었고요. 2.x대 1인 학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연고대 경쟁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23년이 좋으면 24년에 지원 인원이 몰리겠죠. 그래서 24년에 지원 인원이 순간적으로 확 몰렸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모집 인원을 많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치는 오늘이 이공계 설명이다 보니까 사회 논술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이공계 쪽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서성환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4년도는 뒤에서 보내드릴 거고요. 2023년도까지의 경쟁률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전화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전자전기공학부랑 기계공학부를 가져왔는데 신서재공학부나 아니면 환경시스템공학부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낮은 편이에요. 경쟁률이.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서성환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고대 편입의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추이를 좀 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튀는 학과로는 수학과와 산업공학과가 있었습니다. 각각 경쟁률이 32대 1, 28대 1 수준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베타학과라고 부르는 학과예요. 저희는 이제 알파학과, 베타학과라고 이공계에서 학과 선정을 할 때 부르는 학과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타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경쟁률이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훨씬 낮았어요. 전년도에는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친 학과들 대부분이 2.5대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랐는데도 아직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면 사실은 연고대 이공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전하기 굉장히 좋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과가 경쟁률이 좀 눈에 띄죠. 근데 수학과가 사실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수학만 준비하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고대 편입이라는 게 준비하는 허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려대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수학 하나만 준비하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날고 기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세상에 영어는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경쟁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대에서 지금 눈에 띄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과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연고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낮은 경쟁률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연대와 고대 모두 서성환이나 기타 학교들에 비해 경쟁률 자체는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고대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낮은 경쟁률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피라미드의 최상위권이 없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날고 기는 전교 1, 2, 3등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편입 시장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다들 스카이를 갔거나 메디컬 대학을 갔거나 다 좋은 대학들을 갔겠죠. 따라서 편입에서는 보통 지방 사립대부터 시작을 해서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들까지가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스카이나 설카포 간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따라서 이제 경쟁자 풀이 수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사실 편입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수능의 가장 큰 힘든 점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는 과목으로만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데요. 내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으로 시험을 치면 되고, 내가 수학이랑 물리를 잘하면 수학이나 물리로 시험을 치면 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피하면 되고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는 과목들로만 최상위권이 없는 학생들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전형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입 이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은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학과면 수학 화학을 친다든지 아니면 전자전기공학부라면 수학 물리 화학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학과에 필요한 기초 과목들을 전공 과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편입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 학교의 3학년으로 들어가서도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저는 편입 준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 모의 학벌 상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편입 영어가 자신 없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편입 영어가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수능을 1등급 받았다, 토익을 잘 쳤다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과학을 활용한 시험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 화학, 물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논술과 비교해서 적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시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을 때 내 인풋이 아웃풋으로 좀 직결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방금 말씀드린 편입 이후에도 학과 전공 공부에 잘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연고대 이공계 편입 가이드입니다. 자, 일단 모집 요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가 당연히 연세대고 아래가 당연히 고려대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2024 편입 모집 요강에서 전형 일정을 따온 겁니다. 보통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12월 23일에 필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시험 일자를 좀 예측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좀 다른 경우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인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원서를 접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치고 나서 나중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시험을 칠 때까지는 내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업 계획서라는 걸 요구를 하는데요. 학업 계획서라는 게 뭔지 모르신다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학업 계획서는 연세대 필기 시험이 끝나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 치기 전부터 이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 1차 필기 시험 깔끔하게 딱 크리스마스 전에 치고 나셔도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20일이라면 본인이 노력하면 학업 계획서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치기 전에는 학업 계획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물 서류를 제출하고 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를 받는데요. 연세대와의 차이점은 필기 시험 전에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학업 계획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연고대를 같이 준비하게 되실 텐데요.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연세대학교는 시험 치고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려대 1월 9일 1차 합격자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는
학사만 1차 합격이 있고 일반은 1차 없습니다. 네, 그럼 지원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해야 됩니다. 계절학기는 수료학기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4학기 이상 수료가 아니라 2학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2학년 수료라는 게 대부분의 학교와 학과는 매 학기를 이제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2학년의 자격을 주는데요. 어떠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학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학과의 특정 학과는 뭐 65학점 이상을 따야 된다, 혹은 70학점을 따야 된다. 그래야지 2학년 자격 조건을 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교 모든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내가 2학년 수료 예정 증명서 혹은 2학년 수료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는 각자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N학점 이상, 이거는 학과마다 다 달라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진 않았고 이제 모집 요강 보시면 되고요. 겨울 계절학기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취득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위로 취득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보통 이제 많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서 학사 편입을 지원하는 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셨지만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은 이제 뒤에 배경이 연세대죠. 왜 연세대냐면 고려대는 공인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따라서 내가 공인영어 점수를 좀 괜찮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나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익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토익이든 탭스든 토플이든 공인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아까 수학과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생각보다 이공계 학생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토익 700점, 800점을 벽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경쟁률이 높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토익 700점, 토익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 기준으로 700점, 토익 기준으로 800점 학과들이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인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이제 너무 900점, 950점, 990점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지원 자격을 넘기고 나면 전공시험 성적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전형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시험 100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세대학교 1차 합격자를 94명 합격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3배수가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보통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시험이 60, 서류평가가 40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60, 40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좀 보고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류평가라는 거는 격차를 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를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그래서 학점이 어떻게 점수가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관심이 없었어서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내려보시면 재외국민이나 군 위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점이 어떻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잖아요. 그럼 학점 3.0인 사람이나 학점 4.0인 사람이나 시험 문제 한 문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합격생들을 계속 배출을 해오면서 합격생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쭉 나래비를 해보면 그냥 거의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중에서 서류평가에서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학업기획서나 자기소개서 정도가 이제 교수님의 마음에 들면 조금의 가산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서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데 보통 내신 학생들 또 있지만 많이는 안 내시는 편이에요. 네, 저희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뭐 유의미한 기타 서류를 내는 건 열에 한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이랑 학사가 다르죠.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60점, 서류평가 40점으로 1, 2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정이 되고요. 연세대랑 같이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시험이랑 서류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2차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연고대 편입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고대 편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고대 편입은 여타 비연고대 편입과 달리 전공시험을 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로 치는 게 아니라요. 물리나 화학, 미적분, 선형대수, 정보, 생물 등의 과목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파학과와 베타학과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필기시험의 학생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로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으니까 작년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누군가는 뭐 연세대 수학을 70점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20점, 30점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20점, 30점을 받고 합격한 사례가 있냐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합격 수기 이런 거 보시면 아시는데요. 30점, 40점 받고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70점, 80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험이 충분히 변별력이 있고 거기서 학생들이 받는 점수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가지는 점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1차 필기 시험만 잘 치면 대부분의 요소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류라고 해봐야 사실은 반영될 게 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한 전공 시험으로 승부가 나는 전형의 연고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출제 경향과 난이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연고대 편입의 출제 경향은 출제 경향이 없는 게 출제 경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경향 하잖아요. 근데 수능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편입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명백한 출제 기간이 있고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 몇 달 동안 학습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내시죠. 하지만 편입은 솔직히 대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주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이 뭐 돌아가면서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A 교수님이 내실 때랑 B 교수님이 내실 때랑 다들 이제 대학교를 다녀보셨으면 교수님들의 특성을 알잖아요. A 교수님이 중간고사 내실 때랑 B 교수님이 중간고사 내실 때랑 난이도나 범위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다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세세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 연고대 편입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고대 편입에서 뭐 쪽집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편입 영어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편입 영어랑 비교를 했을 때 연고대 편입이 가지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편입 영어를 병행해야 하는 이제 비연고대 편입보다 오히려 편입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고대 편입이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합격하기도 수월하다라고 말을 평소에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에 저는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에그노티시즘 이 단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거 실제로 편입 영어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단어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뜻인데요. 불가지론이 저는 한글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그 의미를 한글로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언어 실력이 부족한가 봐요. 어쨌든 이런 단어를 내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외국 살다 오신 분들 너무 많죠? 그분들 입장에서 편입 영어를 쉽게 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껌입니다. 내가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언어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누가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를 극악으로 높여야 되고 저희 한국인이 봤을 때 한글로 나온 문제를 풀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입 영어를 크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많고요. 물론 본인이 영어를 너무 잘하신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내가 뭐 영어 고만고만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다고 이러면은 베이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편입 영어를 안 하고 이 연고대 편입만 준비한다고 하시더라도 편입 영어를 치르지 않는 일부 대학교들이 병행이 가능해요. 뭐 대표적으로 가천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 일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일부, 중앙대 일부 정도가 있겠죠. 저희 뭐 합격자분들 중에도 합격수기 보시면은 연대랑 고대랑 이화여대를 같이 붙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부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비연고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편입 영어 때문이에요. 연고대의 전공 시험을 준비하는 게 공부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편입 영어를 함께 준비하기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제가 연고대 상담을 1년에 한 못해도 600명, 700명은 하는 것 같아요. 연고대 편입 상담만.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연고대랑 비연고대 편입이 병행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파이널반 별도 수강시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험이 다가올 때쯤 스스로 알아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비연고대가 대비가 가능하긴 한데요. 이제 본인이 뭐 학교를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이것도 추가적인 리소스가 든다는 거예요. 비연고대까지 준비를 하려면. 따라서 연고대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연고대도 대비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연고대를 준비해서 비연고대를 일부 대비를 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비연고대를 준비했는데 연고대를 준비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좀 더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연고대 편입이기 때문에 비연고대 편입도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들 뭐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요. 연고대 준비하다가 다른 학교도 붙었다 이런 합격 수기는 꽤 많아요. 근데 내가 다른 학교 준비하다가 연고대 썼는데 연고대 붙었다는 거의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전공시험을 치르는 일부 비연고대 학과가 존재합니다. 중앙대 화학과라든지 경희대 뭐 한양학과 약학과라든지 이화여대 화학 나노과학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다른 전공 과목들로 준비할 수 있는 일부 학과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워낙 좀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이거는 문의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알파학과, 베타학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허들 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연고대 편입은 허들이 높으면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허들이란 건 내가 고통스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허들이 높을수록 경쟁률이 낮아요. 같은 연고대 편입이라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학과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베타학과라고 불리는 학과들이 딱 봐도 경쟁률이 낮죠. 한 자리대잖아요. 뭐 5대1, 3대1, 4대1, 7대1 약간 이런 식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2대1, 3대1 수준이었어요. 올해 조금 올라간 겁니다. 23년도에는 보면은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 2.5대 1이었고 사회환경 1.77대 1, 기계공학부 2.7대 1, 신소재 2.5대 1. 근데 뭐 내가 1년만 일찍 시작할 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4대 1, 5대 1 경쟁률도 절대 높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 학과 경쟁률들 보세요. 이게 한 자리 경쟁률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 그래서 이 허들 얘기는 조금만 뒤에서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사 편입이 수월한 편입니다. 보면 경쟁률 1대1, 경쟁률 2대1, 경쟁률 1.7대1 뭐 이렇게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쟁률 1대1인 학과는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걱정을 해요. 내가 시험 잘 쳐도 꽈락 때문에 애초에 붙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소문의 출처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늘어나면 등록금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제도로 인해서 뽑을 수 있는 학사 편입 티오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사 편입 티오를 최대한 많이 뽑지 안 뽑고 일부러 꽈락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꽈락시킬 이유는 단 하나죠. 뭐냐?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못할 경우 그래도 명색이 연세대 고려대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 학사 편입으로 신청을 해서 꽈락을 당할 정도면 당연히 일반 편입에서는 1차 합격 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학사 편입에서 꽈락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편입은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꽈락을 당할까봐 학사 편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사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학사 편입은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이공계 학과 선택 가이드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대 편입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럼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케이스로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케이스 1은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민 없죠. 사실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학과를 고민 중인데 일단 연고대를 들어가는 게 먼저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편입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지 혹은 적으신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명확하게 내가 잘하는 내 적성에 맞는 혹은 내가 공부해본 과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적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첫 번째 고려 요소인 시간입니다. 시간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본인이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알파와 베타를 적어놨는데요. 알파와 베타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최대 두 과목입니다. 즉 수학과 단 하나의 전공 과목만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베타학과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고대는 수학, 물리, 수학, 화학 뭐 이런 식으로 두 과목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화학, 물리 이런 식으로 세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의 공부량은 다르고 압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연대가 공부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학만 보더라도요. 수학은 고려대는 미적분학만 보죠.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같이 봅니다. 원래 22년까지는 선형대 수학을 안 봤는데 23년도부터 선형대 수학을 받고 선형대 수학이 추가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학만 보더라도 고려대보다 연세대가 양이 많고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도 같거나 연세대가 많겠죠.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는 토익 혹은 토플 탭스를 반드시 쳐야 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치지 않으셔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 이렇게 두 학교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연대가 공부할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알파학과, 베타학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쟁률이 베타학과인 학과들이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허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고 준비해야 될 범위가 넓으면 학생분들이 당연히 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져요. 따라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알파학과보다 베타학과의 합격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 가장 좋은 학과가 신소재학과인데요. 신소재학과는 몇 년째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가장 낮거나 거의 준하게 가장 낮은 경쟁률이에요. 보통 2대1이나 뭐 3대1, 4대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학과 같은 경우가 수학, 물리, 화학 보는 학과거든요. 그 외에도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메이저 학과들 중에서도
연세대가 수학, 물리, 화학 세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되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공부를 완성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연세대 베타학과와 고려대 알파학과를 모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베타학과 이렇게 베타까지 되는 세 가지 과목 학과를 선택을 하시면은 고려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미적 선대 그리고 뭐 물리 화학 공인영어까지 다 할 시간이 없어. 나 학교도 너무 바쁘고 뭐 동아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벤타학과를 빼고 수학, 물리, 수학, 화학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과목만 들으시면은 이제 그래도 연고대가 같이 준비가 가능해요. 생명이나 화학 같은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공과 이과대학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생명과학대학은 제가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마저도 안 돼. 내가 너무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 나 여름방학 끝나고 공부 시작했고 시간이 정말 정말 없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려대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려대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려대만 준비하실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연세대랑 고려대를 두 개를 같이 준비하는 것과 고려대 하나만 준비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허들 때문이에요. 연세대가 준비하기가 더 까다롭다 보니까 고려대만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연세대 경쟁률이 높아서 고려대만 준비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진짜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수학과 미적분학만 하면 되고요. 전공 과목도 보통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수학과 이런 데는 안 해도 되고요. 공인여고도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미적분 플러스 전공 과목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에 정말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토익 700, 토익 800이라는 벽을 못 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고려되는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성인데요. 명확하게 자신의 적성을 알 경우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알 경우에는 그냥 그 과목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죠. 하지만 두 번째는 명확하게 내가 자신의 적성을 모를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전공 과목을 두 개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타학과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물리, 화학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물리랑 화학을 둘 다 공부를 안 해본 상태일 경우에는 내가 뭐가 적성에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베타학과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공 과목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두 과목 다 너무 잘 맞아 하면 그냥 그대로 베타학과로 공부를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물리가 너무 안 맞아. 그럼 수학, 화학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를 중간에 드랍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도 드랍을 생각을 하시고 일단 베타로 진행을 하시다가 추후 알파로 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명시스템 과학대학 분들은 이제 고민 없죠. 그냥 연구대 무조건 병행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익만 따면은 연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고대만 준비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무조건 연고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리스 시스템입니다. 이걸 블리스 시스템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별로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정보 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블리스 시스템입니다. 블리스만의 특별한 1대1 케어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블리스 2.0부터 진행될 시스템입니다. 이 중 일부는 작년에도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는 1대1 학생 밀착 관리인데요. 저희는 스터디 코디네이터의 정기적인 학생 진도 관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학생분의 진도나 뭐 퀴즈 점수나 과제 제출 현황을 체크하고 한 2주에 한 번씩 전화 상담도 드려요. 그래서 학생분이 지금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1대1로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본인만의 블리스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기는데요. 혹시 노션이라는 툴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툴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스스로의 공부 현황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보면서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1대1로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24시간 7일 내내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교가 아닌 블리스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린다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운이 좋고 시스템이 좋다면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게시판에 질문 남겨라 라고 하고 한 2, 3일 뒤에 답변 달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톡이나 전화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큰 장점이고 선생님과 학생의 라포 형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교수라고 부르지 않고 멘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스터디 플래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주 강의, 수강, 복습, 퀴즈, 과제, 진단, 평가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첨부된 스터디 플랜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스터디 플랜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스터디 플랜이 뭔데? 라고 한다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1주부터 44주까지 각 주차별로 언제 뭘 해야 되는지 뭐 수업은 뭘 들어야 되는지 예습은 뭘 해야 되는지 복습은 뭘 해야 되는지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퀴즈는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다 정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셔도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8인의 스카이 출신 전문가 선생님들이에요. 오직 저희는 연고대 전문입니다. 연고대에만 집중한
수업이 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제한 강의 연장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연고대 편입에 성공할 때까지 구매한 커리큘럼 수강 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1학년인데 미리 준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수업 들으면 2학년 때 무료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치셨는데 올해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수할 땐 무료입니다. 한 번 구매하신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요. 학생분이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연장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의 노력을 최선으로 다 부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합격자 배출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인 마이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최종 완성본을 두고 목표로 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분마다 이런 자기의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보시면은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진도율 현황이라든지 과목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이 마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재미와 효율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재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혹시 체크리스트라는 거 보이세요? 왼쪽 화면, 그러니까 화면에서 왼쪽 화면이겠죠? 왼쪽 화면에 요 밑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박스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강의를 수강하거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퀴즈를 제출할 때마다 본인이 여기에 체크하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체크하게 되면 이 지표들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에서 3강 들었다. 그럼 1, 2, 3강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지표들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약간 게임 상태창 보듯이 재미를 느끼면서 이 페이지를 관리를 해나가는 거고 저희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 거예요. 뭐 저희 다 성인인데 뭐 이거 조작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강의 안 들었는데 강의 들었다고 누르고 그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관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게 재미고 두 번째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디벨롭 목표 화면이고요. 아마 개강 전까지는 목표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 자체는 완료가 됐습니다. 수집하는 것까지. 두 번째는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제 노션이라는 툴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 예를 들면은 선형대 수학 33강 과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의 수강은 뭘 해라, 강의 복습은 뭘 해라, 문제풀이는 뭘 해라, 퀴즈는 뭘 해라 이렇게 이걸 매 주차별로 싹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예를 들면은 여기 20주차 퀴즈라고 되어 있죠. 이 20주차 퀴즈를 누르면 퀴즈가 열려요. PDF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구글 폼즈 링크 있죠. 누르시면은 바로 답안을 입력할 수 있는 폼즈 링크가 열립니다. 노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사용하더라도 처음 사용하면 이런 걸 만드는 건 어려운데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편리한 툴이라서.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학생분들께 매주 스터디 플랜을 드릴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시간에 따라 학습된 내용이 얼마나 잊었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학습한 내용은 급격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격하게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복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리스에서는 복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문풀 과제로 1 단위 복습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매일 복습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주 단위 복습입니다. 주 단위 복습은 이제 퀴즈입니다. 매주 퀴즈가 나가는데 그 퀴즈를 푸시면서 주 단위로 복습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뭘 잘 모르는지를 알게 되실 거고 모르는 부분은 스스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월 단위 복습입니다. 월 단위 복습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진단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퀴즈에서 복습을 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잘 아는지를 찾아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블리스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를 연세대를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도 여기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열면 얼마나 올까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여기죠. 여기서 진행한 모의고사고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직접 대관에서 진행한 모의고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저는 학업계획서를 담당하고 있는 진혁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학생 질문이나 상담 같은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고 블리스에서 학업계획서를 담당한 지 한 6년 차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독평사 같은 곳에서 이제 학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칼럼도 따로 연재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학업계획서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연고대 편입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 같아요. 제 학업계획서 강의에서
실제로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니까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블리스는 어떻게 경쟁력 있게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틀에 맞춰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고대 맞춤형 학업 계획서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누적된 연고대 합격자들의 학업 계획서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첨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업계획서라는 단어가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요. 자소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연대의 자소서입니다. 총 4문항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이 각각 600자고 4번 같은 경우가 400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2200자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또한 600자로 한 문항씩 써야 되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할 말을 압축적으로 좀 잘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올해 강의를 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학업계획서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각 1000자 해서 5000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이 줄어서 3000자로 줄었습니다. 연대든 고대든 학업 계획서의 핵심은 축적으로 전달을 잘 하는 거라고 봐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된 고려대학교 학업 계획서에 맞춰서 강의를 한 사진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뭐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사실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해주는데 라고 하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제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문항별로 어떤 틀에 맞춰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걸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틀에 맞춰서 써라. 2번은 이렇게 쓰고 3번은 저렇게 써라. 그리고 특히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1번에서의 포인트는 뭐고 2번에서의 포인트는 뭐고 3번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블리스의 장점이기도 하죠. 블리스가 아무래도 연고대 편입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블리스 내부에 이제 누적된 연고대 합격자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폴더 트리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무려 2시간 전의 일이라 이제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학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3년 전이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히 과외 형식으로 이제 연고대 편입 관련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있던 수많은 합격자들의 자소서가 있고요. 뭐 1차 합격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진짜 수많은 자소서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붙고 어떤 학생들이 떨어지는지를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합격자가 93명쯤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이제 연대 학업 계획서를 첨삭을 하다 왔는데 이제 제가 올해 본 학업 계획서만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학업 계획서를 보고 첨삭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에 학생들의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당신은 1차 점수에서 1차 필기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2차 자소서에서는 몇 점을 받았기 때문에 합격을 했고 혹은 1차 필기시험에 네가 몇 점을 받았는데 2차에서 뭐 모자랐으니까 떨어졌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연고대가 원하는 답변을 합격자들의 자소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자소서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무단글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틀을 제시한다고 했죠. 이 틀을 전부 다 합격자들의 자소서에 맞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처음 학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도 이 틀에 맞춰서 쓰기만 한다면 다 잘 따라오실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죠. 이제 합격자들의 자소서가 많다는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참고할 만한 우수 샘플들을 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한 샘플들을 보면서 학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막막했던 사람들이 방향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려대학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쓰는 구조가 되는데 고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자라고 했고 연대도 600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1000자를 600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첨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좀 더 잘 되는 걸 들고 올 걸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문장별로 제가 뭐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글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학원이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첨삭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학원 저기 상담실인데 상담실에서 이제 학생하고 방문 첨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무래도 방문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집이 먼신 분들도 있고 저희 또 블리스가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의 1대1 카톡인데 방문 첨삭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자소서 쓰다가 막힐 때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카톡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폰트가 다른데 이제 왼쪽 세 개는 휴대폰에서 찍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하나는 컴퓨터에서 찍어서 조금 폰트가 다르네요. 여기까지 학업계획서 담당 선생님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공계 수업 정보 시간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저희 개강일은 1월 29일이고요.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뒤 슬라이드에 이제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강의 장소는 여기입니다. 관악 69개로 51-1 2층 블리스 편입이고요. 현강, 줌 온라인 강의, 녹화 강의 모두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요. 최대한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은 굉장히 다 피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합격자 아니죠. 올해 수강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보내주셨던 카톡들을 이제 모아놨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개 인상적인 것만 이렇게 추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블리스에서는 학생분들하고 이제 락보가 굉장히 높고, 아까 밥을 같이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걸 할 만큼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지원 포인트인데요. 이제 노베이스 클래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베이스 클래스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강의예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학하고 물리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가 나와 있는 게 PDF 파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3층에는 복합가족센터가 완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10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정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짐을 두고 편하게 이제 다니셔도 되고요. 이건 따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점도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블리스 연고대 이공계 편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